안녕하세요. 수능화학 강사 이혁재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어머님들과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짤막한 영상으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수능 분석을 짤막하게 하고요. 그리고 혁쌤의 제자들의 수능 입시 결과, 입결과 학생관리 시스템 및 학원별 시간표 소개하는 OT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 강사 소개부터 하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대구대 7138과 로고스 학원, 그다음에 이강 학원에서 강의를 2023년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원교육과 메가스터 러셀과 명인에 있었고 좀 특이사항으로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송파구 화학 최다 수강생 강사라는 이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비해서 작년도, 올해죠. 2022년도에 전체 고3 증가율이 나와 있네요. 자, 진행을 하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화학이 표점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거의 요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은데 지금 물리를 제외하고는 1등급 컷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화학이 좀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지표는 2등급과 3등급의 등급이 좀 많이 낮아요. 많이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화학 자체가 이제 공부할 때 좀 힘들었고 최근 개정 후에는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올해 좀 반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렵게 나오느냐 쉽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 나오더라도 우리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 올해죠. 작년하고 올해 수능하고 평가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역시 작년 수능보다 좀 어려웠고요. 많이 어려웠죠. 지금 2등급과 3등급 컷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올해 6월 모평과 9월 모평 비교해도 지금 6월 모평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단순 수치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6월 모평보다 우리 대수능 시험에서 우리 수험생들의 실력은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등급 컷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뜻은 수능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현역들이 수능화학에서 1등급, 2등급 받는 게 상당히 힘든 세상이 됐죠. 그렇지만 충분히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올 한 해, 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 혁쌤 제자들의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희망이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려운 건 분석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번에 준킬러가 좀 어려웠어요. 양적 관계랑 중화반응 킬러는 오히려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평이했어요. 진짜로 평이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도달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도록 까다로운 준킬러 유형이 4개에서 5개 정도 나왔다는 것이고 신유형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결국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정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이제 3년 차입니다.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신유형 대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유형 대비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화학에서 계산 능력이 필수로 받쳐줘야 안정적인 등급이 나오는 그런 트렌드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도 계산 능력, 암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짜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기출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예전부터지만 타임 어택이에요. 화학은 타임 어택이기 때문에 과탐 다 마찬가지죠. 타임 어택이 우리 30분 안에 과탐 푸는 게 상당히 힘들다. 오히려 수학보다 시간이 더 모자른 게 과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특이사항이 뭐냐면 19번 중화반응이 2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오히려 몰이 20번으로 출제가 됐고 3점으로 출제됐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중화반응 2점짜리를 풀겠냐고요. 일단 우선순위로 3점으로 출제됐지만 몰을 풀었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중화반응과 양적관계랑 몰의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되게 당황했죠. 문제 배치도 좀 당황했을 뿐더러 몰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중화반응 양적관계 뛰어넘고 몰부터 풀었는데 몰이 안 풀려.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총평하자면 올해 수능화학은 상당히 어려웠고 현역들에 비해서는 N수행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을 만한 시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결과 입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우리 학생들 최종 결과고요. 우리 혁쌤의 제자들.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전체 수강생 중에 1등급, 2등급 이상의 비율이요. 65%. 작년과 비교해 볼까요? 63%, 65%. 상당히 고무적이죠. 상당히 저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등급 이상의 비율보다는 노란색입니다. 자, 등급 상승률이 뭐냐면 6월과 9월 대비했을 때 6월과 9월과 비교했을 때 수능에서 등급 상승을 이루어낸 학생들의 비율이 작년보다 좀 떨어지긴 했으나 상당히 많죠. 즉 여기서 2등급 이상 맞은 학생들의 상당수가 꾸준히 1등급, 2등급을 받아온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등급이 올라서 수능 때 올라서 6, 9에 비해서 1등급,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현역들은 실력이 끝으로 갈수록 올라가거든요.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N수행과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혁쌤의 커리큘럼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6월 이후 홀딩률입니다. 작년엔 100%였어요. 근데 올해는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95%. 왜 학생들은 혁쌤의 수업 수능 때까지 계속 의지하고 같이 달려나가는 걸까요? 자, 그리고 3년 연속 만점자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결국에는 이러한 좋은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학생관리 시스템인데 학생관리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혁쌤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불수능이 나오든 물수능이 나오든 그리고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어떻든 그리고 준킬러가 어떻게 나오든 확실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학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관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수능 화학은 분명히 공부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반드시 수능 보기 전에 여름과 가을 사이 좀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반드시 실력이 급상승하는 구간을 찾아오게 만들어줍니다. 반드시요. 요건 제가 단연간의 커리큘럼 통해서 통계적으로도 증명해 왔고, 자,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쯤 퀀텀 점프하는 기간을 반드시 오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학생 관리를 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목적입니다. 한번 피크 찍으면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물수능이 나오든 불수능이 나오든 어떤 변수가 있어도 타 과탐에 비해서 화학은 그나마 다행인 건 안정적으로 등급이 확보가 될 거예요. 예. 공부하는 과정 어렵지만 일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등급을 받아볼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복습 영상을 제공하는 것 외에 솔직히 3시간 반 내에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질문지를 매주 받고요. 거기서 수업 시간에 해결해주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이 많이 나온 문항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전자칠판 문제풀이로 녹화를 한 뒤에 인코딩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뿌려주지요. 우리 학생들은 3시간 반 외에도 일주일 동안 집에서 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풀이를 꼼꼼하게 해서 올리니까 제가 한번 세봤어요. 올 한 해 올린 문항수 총 문항수가 300문항에서 350문항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 시스템이 있는데 어디다 올리냐면 카카오톡 오픈 카톡창으로 우리 반별로 1년 동안 내내 소통하는 창이 있는데 그냥 틱 올리는 게 아니에요. 복습 영상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문제풀이 영상 있죠? 올렸을 때 문항의 키워드, 그 문제의 주제와 키워드와 문제풀이 유형과 그 다음에 로직까지, 그 다음에 난이도까지 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올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본인이 필요한 문항을 찾아가고 이 문항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는 걸 미리 일단 직관적으로 파악한 뒤에 문제풀이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꼼꼼하게 모든 문항을 1년 내내 다 해결할 수 있게 책임집니다. 그리고 클리닉 말씀드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병행해서 진행이 돼요. 즉 대면 클리닉과 온라인 클리닉이 병행이 되고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직접 하고 물론 저뿐만 아니라
혁쌤의 제자들로 구성된 혁쌤의 문제풀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수능화학에서 1등급을 맞은 똑똑한 조교쌤들이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직전에 저랑 조율을 해서 제가 좀 성취도가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부를 거고요. 온라인 클리닉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신에 온라인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딱 인원 제한을 할 겁니다. 한 타임당 2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클리닉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쫙쫙쫙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오답노트는 이제 6월 모평 이후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올라왔을 때 매주 모의고사를 본 뒤에 우리 학생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틀린 문항을 다시 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풀 수 있게끔 우리 학생들 모의고사 보면 알잖아요. 계속 틀린 부분을 반복적으로 틀려요.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나만의 오답노트가 수능 때까지 15주에서 17주 정도 쌓일 것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오프라인 시스템 2는요. 자, 개별 시험인데 369 시험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 시험지 피드백 안 하잖아요. 다시 안 풀어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넘어가면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끝나고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작업을 저와 학생이 같이 합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틀린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뭐가 부족했는지, 공부 방법이나 취약한 부분 주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인원수가 적든 많은 반이든 꼭 1년에 3번은 개별 시험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학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학원별 시간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일별이 아니고요. 개강일이 빠른 순서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우리 겨울학기 수능화학 만점으로 가는 그 여정 우리 이혁재 강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표 참고하시고요. 우리 겨울학기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철저하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N수행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혁생과 학기 실력을 확실히 한번 키워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OT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